2020년 10월 23일 당시 국토부 장관 김현민 장관은 생수를 주거용으로 사용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또 하나의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것으로 인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최초로 해결함으로써 최소 2억 이상의 손해를 막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오늘 영상은 앞서 말했듯이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에 관한 영상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숙박시설입니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서 단기, 장기 투숙을 할 수 있는데 30일 이상 숙박을 하고 사용한 것을 입증하면 전입신고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는 취사랑 세탁도 가능하고 계속 지내다 보니까 여기서 살아도 될 것 같아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면 어떠냐, 뭐가 문제인 거냐 하실 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지난 정권 때 수많은 부동산 규제가 있었죠. 하지만 규제가 나올 때마다 다른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도 있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숙은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고 전매도 가능하고 대출도 주택처럼 막힌 것도 아니고 게다가 상업역 지역에 지어지다 보니까 위치도 상당히 좋은 곳에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도 하고 다주택자들은 거주용으로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생각하고 수익을 보려고 했던 거죠. 전월세를 줘도 되니까. 즉 투기의 수단으로 인기가 많아지니 이제 확실하게 단속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2021년 초에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분양할 때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숙박시설이라고 꼭 명시를 해라. 생숙을 거주용으로 이용하게 되면 공시가의 10%의 강제 이행금의 벌금을 내라. 생활용 숙박시설은 반드시 숙박시설로만 사용해라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다. 그럼 이걸 막는다고 얘기를 한 건데 뭐가 문제가 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 이곳에서 거주용으로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양할 때 거주용으로 가능하다, 임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믿고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불법인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고 있었던 거 아니냐, 책임은 본인이 져라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 당하신 분들은 이런 입장이 아니라 나는 사기를 당했다 하고 있는 거죠. 원래 계약서에 나와 있지만 하나하나 못 보고 하다 보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분양하는 직원들이 거주 가능하다고도 하고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것만 믿고 지내왔던 겁니다. 이 문제는 내가 어디 쪽에 있느냐 입장 차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원하는 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겠다 이 말하기 전에 이미 주거용으로 알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살게 해줘라 이런 거죠. 하지만 정부는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정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한테 2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유예 기간 안에 이것을 거주용으로 용도를 바꾸던가 아니면 계속 살 거면 강제 이행금을 내라 이 말입니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선 강제 이행금, 예를 들어 공시가가 3억이다 그러면 3천만 원을 매년 내야 하는 거죠. 3천만 원 상당히 많죠. 강제 이행금 얘기가 나왔을 때 진짜로 이거를 실행하지 못할 거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어요.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다. 자, 그러다가 2023년 9월에 강제 이행금은 내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더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미룬 거죠, 또. 자, 이게 실제로 강제 이행금을 내기 시작하게 한다면 아마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소송을 걸고 아주 복잡하게 이런저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강제 이행금을 내긴 싫다. 그러면 방법은 거주용, 그러니까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진짜로 숙박업을 해야 되는데, 숙박시설로 이용하게 하면은 생숙 하나로 숙박시설로 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면 생활용 숙박시설을 한 30개 정도 가지고 위탁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이 위탁업체다 보니까 수수료도 나가고 빠져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근처, 부산이나 관광 명소에 있는 곳은 상관없지만 대부분 생활용 숙박시설은 관광지가 아닌 곳에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으로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면 이 생숙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현재 이 생활용 숙박시설이 거래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용으로 사용도 못하고 이런 제한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거주용, 그러니까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더욱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용도 변경의 조건은 지구 단위 변경, 분양자 100%의 동의, 주차장 확보, 통신실 확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면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이 일을 서로 맡아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려운 거, 이 불가능한 거를 유예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용도 변경에 성공한 생활용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평촌에 있는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 오피스텔 변경한 게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도 달고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자,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최소 2억의 손해를 막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4억 정도의 손해를 막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상당히 대단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몇 억 이상의 차이가 있을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가 되게끔 만든 겁니다.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으니까 거래가 될 것이고, 생활용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 지어지다 보니까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교통, 전철역 근처에 있을 거고 주변의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금액의 손해를 막았다고 하는 겁니다. 용도 변경을 하기 전에는 생활용 숙박시설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 예를 들면은 프리미엄이 붙어있던 게 없어지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거주용으로 가능하고 용도 변경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분위기가 바뀐 거죠. 이것 때문에 여기 소유주분들은 따로 파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걸 해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소유주들이 왜 이렇게 용도 변경한 걸 축하하고 좋아하냐면 이곳의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상권으로는 번개 상권, 롯데백화점, 주변에 인프라가 많이 있고 학원가랑도 상당히 가깝고 번개역, 평촌역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위치상으로는 아파트들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산책 공간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이런 단점들을 공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 호텔의 피트니스나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평촌의 학원가를 이용하려고 이사를 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건지 더 위치가 중심에 있는 오피스텔을 선택을 할 건지, 다른 생활용 숙박시설은 이 선택지에서도 아예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을 성공한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은 이 선택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만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곳을 더 좋게 생각을 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을 불가능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용도 변경을 최초로 성공한 곳을 알아봤습니다.